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 지적하듯이 사실 그 사무처장께서 재판관의 지위에 있으면은 헌재의 어떤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가 있고 또 대답도 그럴 수 있는데 사무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현재 지위 자체가 또 그런 답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보니까 이 국정감사나 우리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 보면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실한 답변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지난 8월 10일 날 3차 변론 기일로 해서 최종 변론이 종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처장님, 탄핵 심판제도의 본질적 기능이 뭡니까?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그 직에서 배제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강학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히 설명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최고 권력자와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 별도로 다른 제재 수단이 없으니 어떤 탄핵의 제도를 통해서 그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막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작동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이나 또는 수상과 같은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이 탄핵 심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성근 부장판사는 일개 고등 부장판사에 불과한 사람을 지금 국회에서 탄핵 심판 청구를 해서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서 2심 그 형사재판에서도 위법성은 없다, 권한남용은 없다, 다만 재판 관여가 부적절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헌재 판단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전제가 되는 재판에서는 위법성은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여되는 구체적 행위를 보면 총 3건의 재판 관여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건은 재판 결과에 대한 관여가 아니라 재판 그 이유 설시에 대한 관여고 나머지 한 건은 담당 판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거 여부에 대해서 조언을 했고 그 담당 판사가 다른 판사와 상의 끝에 결국은 일반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발령한 사안입니다. 즉 부당성조차도 중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임성근 판사가 탄핵 심판 청구가 될 당시에 이미 퇴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퇴임한 예. 사람을 그 파면이라는 종국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 이 자체는 이미 소외 이익 자체가 없다고 우리가 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기 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위원님의 그 의견도 지금 같은 쟁점 하에서 지금 심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경우는 임성근 부장판사보다 훨씬 중요한 헌법 침해 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퇴를 하려고 하자 탄핵하자고 의회에서 설치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표 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표 수리 거부 사유에 대해서 대국민의 거짓말을 해서 국민적 비난을 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표 수리 거부 사유가 탄핵이라는 이유가 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했고 동시에 사법부 독립 정신을 현저히 훼손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위헌적 그 요소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금 탄핵 심판 대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관계도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예, 말씀드리기 그러면 어렵다. 이 자,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을 이유로 정당한 의원 면직을 거부하는 행위, 이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 뭐 주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결국은 그 고등 부장판사가 그 결정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사퇴를 하지 못하는 강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국회가 결국은 탄핵 속초안 가결되도록까지 끌고 갈 동안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 침해를 준 부분은 인격권 침해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사실은 더 위헌적인 행태로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헌법 질서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고등 부장판사가 재판과 관련된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탄핵이 됐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런 사법부의 사법부 수장이면서도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으로서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다른 헌법기관의 수장이고 또 그분의 그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리기가 좀 곤혹스럽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탄핵이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단지 고등분장 판사, 그것도 결국은 사표까지 의원 면직돼서 사퇴한 그런 당사자에게 탄핵 심판이라는 제도가 활용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탄핵 심판 제도의 남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전례가 되면 결국은 다수당이 되는 국회에서 이것이 적극 활용될 가능성도 많고 여러 가지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이와 같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판결을